이곳에선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금기 가득한 이곳의 정체는 이것은 무서워서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눈에서 땀이 나죠?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무더위 싹 날려버릴 체험이 한가득 충남 보령으로 가볼까요? 여길 봐도 산 저길 봐도 산, 겹겹이 둘러싸인 산자락 아래 또 하나의 작은 돌살이 있는데요. 안에서 들리는 수상한 소리를 따라가 보니 아이들이 신나게 망치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나 했더니 통 안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연탄입니다. 작지만 구멍 9개까지 정확한데요. 재료는 바로 이것. 지하 갱도에서 광부 아저씨가 까만 돌을 캐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석탄인데 그걸 캐서 그렇게 가루로 만든 다음에 물을 섞어서 연탄을 만들어요. 물과 섞은 석탄 가루를 틀에 넣고 힘차게 두드리면 완성! 참 쉽죠? 옛날엔 다 이렇게 연탄을 만들었다는데요.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연탄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재밌고 신기해요. 그거 어디 쓸 거예요? 이거요? 고기 구울 때 쓸 거예요. 고기 구울 수 있겠어요? 네, 아마도요. 아빠 술 먹을 때 고기 구워 먹으라고 이거 아빠한테 줄 거예요. 신기한 연탄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이곳은 바로 석탄박물관인데요. 전국에 3곳밖에 없는 석탄박물관 중에서도 최초로 조성된 곳. 보통 석탄 하면 강원도 산골을 떠올리게 마련인데 이곳 보령에 세워진 이유는 뭘까요? 이 지역은 석탄이 생산됐던 곳인데요. 석탄의 성질이 재가 단단하게 뭉쳐질 수 있는 철분 성질이 많기 때문에 다른 그 연탄 공장에서 많이 선호도를 했습니다. 1975년도부터 한 85년도까지가 제일 활약기였었고 망우리하고 수원, 영등포로 많이 배출했습니다. 한때 탄광에서 일했다는 해설사는 보령 석탄 역사의 산증인이기도 한데요. 과거 보령에선 200여 곳의 탄광에서 7천여 명의 광부가 석탄을 생산했다고요. 대우는 어땠을까요?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는 뭐 비교가 될 수가 없을 정도로 한 4, 5배 정도 차이 났습니다. 많았다는 거. 예. 생활 여건도 그런 게. 예, 좋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그 방산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아무나 하질 않습니다. 온몸에 검은 재를 뒤집어 쓰고 분진을 마셔가며 작업을 해야 하니 어쩌면 당연한 대우였겠죠. 갱도로 들어가는 체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해서 따라간 곳. 그런데 이거 그냥 엘리베이터 아닌가요? 그런데 문이 닫힌 순간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정전이라도 된 걸까요? 그렇다고 하기엔 꽤 잘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제작진도 당황할 만큼 쉴 새 없이 변하는 층수. 이거 내려가는데 너무 어느 정도인가요? 시간? 2층에서 1층 내려오는데 한 1분 정도 걸려요. 지하로 내려가는 줄 알았지만 사실 도착한 곳은 지상 1층. 그래도 눈앞에 펼쳐지는 갱도까지 느낌 제대로 살린 것 같죠? 그 옛날 석탄을 캐는 광부들 모습을 재현해 놓은 이곳. 그런데 아무리 모형이라도 사람이 들어가기엔 공간이 너무 좁아 보이는데요. 이 공간도 넓은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머리만 들어가면 몸이 들어가는 데까지가 석탄을 캐갖고 오는데 머리가 안 들어갈 정도면은 대나무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매달아서 밀어놓고 폭파시켜서 석탄을 끌고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딱딱한 안반에 구멍을 뚫고 발파를 한 후 채탄을 하기까지 사용된 장비들만 봐도 얼마나 험한 과정이었을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석탄을 캐는 것보다 중요했던 것이 바로 갱도를 유지하는 것. 이 나무 기둥이 그 역할을 했죠. 하지만 암석이 물러가지고 자꾸 하중받으면 내려올 때가 있어요. 이게 조금 자꾸 짜부러 들어가지고 그 석탄 실려갈 때 오고 나올 때 오고 좀 이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그 닿아가지고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태에서 석탄을 해갖고 나와요. 조금 무너지면 큰 사고겠네. 큰 사고 나죠. 그러니까 항상 보강하는 사람 보강만 해요. 지하수가 터져 나오거나 가스가 유출돼 폭발하는 일까지 부지기수.
광부들은 매 순간 생존을 건 사투를 벌여야 했는데요. 그래서 탄광촌에서는 불문율로 통하는 금기사항이 있답니다. 갱도에 들어갈 때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남의 어깨를 잡지도 말라는 다양한 조항들. 공포 영화나 괴담에서 볼 법한 내용이 가득한데요. 특히 죽을사와 바름이 같은 숫자 4를 피해 광부의 아내들은 도시락을 쌀 때조차 밤 4주걱을 푸지 않았답니다. 그것은 미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 마지막에 지는 잡지 않느냐라는 것은 지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미세한 소리를 듣고 행동을 미쳐보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의 행동을 보고 어디가 붕괴될 조짐을 보인다라는 것을 사람 육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금기를 피한다고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 복장은 좀 특이한데요.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면 구호대를 조작해가지고 동료를 구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메탄가스를 흡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소통을 메고 간다든가 제2 폭발 사고가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스파크가 나지 못하게끔 나무로다 된 도로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하고 맞바꿀 정도로 다 동료의식이 강합니다. 석탄을 캐고 또 서로를 구하면서 우리나라의 동력을 책임졌던 이들. 한때는 산업 전사로 불렸던 광부도 탄광도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삶과 애환을 기억할 수 있는 뜻깊은 공간인데요. 어른들은 연탄을 사용하던 추억을 떠올려보고 아이들은 흥미로운 역사 공부를 할 수 있으니 가족이 함께 방문해보는 것도 좋겠죠. 여름이면 생각나는 곳 바로 시원한 바다죠.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과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까지 푸른 바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서해안에서도 최대 규모 3.5km에 달하는 길이의 대천해수욕장은 무려 94년 전 휴양지로 개발된 이후 지금까지 무더운 여름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바닷물에 발을 담근 채 더위를 쫓고 모래로 두꺼비에게 줄 헌집을 지으며 해변을 즐기는 사람들. 한쪽에선 갈매기, 과자 앞으로 헤쳐모여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도 하죠. 하지만 뭐니 해도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 더위를 씻어내는 것만큼 좋은 건 없겠죠. 아, 정말 부러운데요. 물놀이 해보니까 어때요? 물은? 엄청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물은 오늘 안 찼어요? 물은 처음에는 찼는데 조금 있다 보면 익숙해져요. 얼마나 더 놀 거예요? 오늘 더 놀고 싶은데 집에 가세요. 저는 얼마나 더 놀고 싶어요? 저는 한 2시간 넘게 많이 놀고 싶었는데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한 30분 걸리실 것 같은데. 인터뷰한 보람이 있는데요. 덕분에 남매도 소원 성취. 바닷물이 아직 좀 차갑다면 일광욕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갈매기처럼 바다 위를 자유롭게 날고 싶다면 집 트랙에 도전해 볼까요? 바닷가 한쪽에 자리 잡은 타워는 겉으로 보기에도 아찔한 높이. 그런데 생각보다 용감한 아이들이 많군요. 연령이나 몸무게 제한이 없으니 너도 나도 겁없이 도전장을 내민 탓인데요. 여기 이 꼬마 남매는 앞으로 일어날 일보다 어째 카메라를 더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장비도 착용했겠다. 두근두근 체험하러 가볼까요? 자, 우리 타실 때 신나게 소리 지르면 재밌습니다. 나란히 탑승장에 선 남매. 아직까진 어리둥절 상황 파악이 되질 않는데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오, 용감하네. 아직 세상 무서울 게 없는 나이. 엄마 아빠라는 안전한 좌석에 착석하고 하늘을 달 준비 완료. 날개지, 옳지.
꼬마남매 생애 첫 공중비행 대성공! 한편 짜릿함을 눈앞에 두고 모두가 설레는 가운데 심상치 않은 탑승객이 있었으니 여유로운 아빠 옆에서 떨고 있는 아들. 겁먹었어요, 겁먹었어. 아버님 하기 전인데 어떠세요? 여긴 진짜 무섭더라고. 요 앞에는 이 공포가 장난이 아닌데 막상 내려가면은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 한번 타봐가지고 저는 여기서 두 번째 해가지고 괜찮아,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 사나이는 태어나서 딱 3번 운다는데 그 한 번을 여기서 써버렸네요. 그래도 포기는 없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시험대 위에 올라선 아들.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불과 몇 분 전 도전을 결심한 자신도 부축인 아빠도 원망스럽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순간. 발을 떼니 하늘과 바다가 동시에 품 안으로 뛰어드는데요. 바닷속으로 빠져버릴 것 같은 아찔함과 하늘을 훨훨 나는 기분까지 단연 최고겠죠. 어떤 인사가 괜찮을까? 대천 해수욕장이 사람들의 놀이터라면 대천항은 어류들의 놀이터입니다. 풍족한 서해 어장을 바쁘게 오가는 어선들의 관문이기도 하죠. 어부들이 낚아올린 결과물이 소비자들과 만나는 곳은 바로 대천항 수산시장. 아침부터 시장을 찾은 손님들과 상인들 사이에 흥정이 오가고 싱싱한 화로처럼 활기가 가득한데요. 오늘 사신 건 어떤 건가요? 오늘은 꽃게. 꽃게 특별히 좋아하시나요? 그럼 옛날엔 장도 담고 그랬는데 이제 늙어서 그냥 쪄먹으려고. 이곳에서도 인기가 좋은 건 단연 꽃게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방문한다는 서울 손님. 저희는 오늘부터 여기 코스예요. 뭐 특별히 여기 맛이 더 뭐 좋다 이런 게 있나요? 아주 신선하고 좋아요. 얼마나 사셨어요? 꽃게? 3kg요? 네. 인심이 좋으셔서 1kg 더 주셨어요. 지금 제철을 맞은 건 바로 갑오징어. 유일하게 뼈를 갖고 있어 갑옷 갑자가 붙은 오징어인데요. 요즘 맛이 최고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잘 나와요. 여기 전복치 요게 먹을 만한 거. 이름이 뭐예요? 이거 모양? 전복치. 전복치요? 예. 모양이 좀 특이한데요? 모습이 독특한데 맛은 좋아요. 고순 맛도 맛이 나고 쫀득쫀득하고 아삭거리면서 그 맛이 난다. 하지만 뭐니 해도 서해 하면 조개죠. 그 중에서도 옛날부터 피조개 하면 보령이잖아요. 조개구이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키조개. 벌어진 틈 사이로도 속이 꽉 찬 게 보이죠. 이게 다 살 이렇게 졌어요. 그럼 속살 한번 제대로 구경해 볼까요? 이게 관자예요. 이게 회로 먹는 거예요. 요것은 날개고 이거 내장은 요게게요. 요것만 빼면 돼요. 독성 가진 내장만 빼고는 다 먹을 수 있다는데요. 속살 보여준 김에 맛까지 보여주신답니다. 여기에 찍어서 한번 잡숴 보세요. 키조개 하면 역시 관자죠. 부드럽네요, 진짜. 굉장히 부드럽죠? 날개는 조금 쫀득쫀득할 거예요. 이거는 관자보다 좀 더 쫄깃쫄깃한. 예. 그리고 요 눈 쪽도 한번 이게 눈이에요? 눈이라고 한 부분은 사실 키조개 뾰족한 부분에 달린 꼭지살. 이건 관자처럼 좀 부드러운데. 예. 잡술만 할까요? 부드러운 맛이 많이 나죠? 살살 녹죠? 무려 3가지 맛을 즐길 수 있는 키조개. 회로 먹어도 좋지만 더 색다르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고요. 키조개 삼합거리 준비하고 있어요. 보령의 명물 키조개 삼합은 식을 줄 모르는 인기의 주인공. 그런데 키조개를 여는 사장님 손에 든 건 뭐죠? 네, 키조개를 까는 칼이에요. 꽉 담은 잎 사이로 한두 번만 밀어 넣어주면
속살까지 한 번에 분리 완료. 이게 바로 달인의 기술입니다. 삼합에 사용되는 건 부드러운 관자 부분인데요. 거기다 가리비와 전복까지 해산물 총집합. 해산물이랑 야채가 준비됐는데 혹시 준비가 더 할 게 있나요? 네, 있어요. 고기가 빠지면 섭하니까 고기가 있어요. 고기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합이에요. 역시 육지의 맛이 빠질 수 없겠죠. 이곳의 삼합은 바로 해산물과 채소 그리고 차돌박이가 주인공. 짭짤한 바다의 맛을 품은 쫄깃한 해산물에 차돌박이의 고소한 육즙과 숙주의 깔끔한 맛이 어우러지면 그야말로 환상의 삼중주. 아니 그런데 맛있다고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살 안 찌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면 살 안 그렇죠, 찌죠. 그렇죠. 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해물하고 이 고기하고 야채하고 같이 곁들이면 살 안 쪄요. 맛있어요. 이곳에선 욕심 부려도 좋습니다. 재료뿐 아니라 맛과 식감, 영양으로도 삼합을 이루니 더위에 녹아내린 입맛 사냥에도 문제 없겠죠. 다음 주 여러분을 바다 위에 떠있는 비밀 정원으로 초대합니다. 무려 9채의 한옥을 통째로 옮겨다 놨을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길고 지붕까지 있는 복도에서 저 바다 물 좀 봐. 바다를 만날 수 있는데요. 공중 목욕탕의 화려한 변신. 이곳의 주인은 꽃을 든 여자 아니죠. 바로 꽃을 먹는 여자. 꽃을 먹어요? 네, 맛있어요. 달인 손만 닿으면 어떤 해산물도 순식간에 해체 완료. 하지만 이 집만의 비장의 무기 따로 있다? 가지처럼 보이는 이 해산물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궁금하다면 본방 사수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